어서오세요. 재영님 어서오세요.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를 모으려고 쉬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일찍 간 거는 일단은 먹은 거 같긴 해요. 코스타리카 프렌하고 베트남이랑 금액 올려서 한 박스 주력 던졌는데, 베트남 제가 지난 그 영상 올라간 거에서 분석을 이미 했는데 상당히 일단은 좋아 보여서. 뭐야 씨. 일단은 뭐 그래도 설레발은 떨지 않겠습니다. 주원님 어서 오세요. 해외는 인도가 정배 아닙니다, 주원님. 가끔씩 해배가 바뀌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야, 우리나라랑 이제 뭐 물부나 NBA도 홈 원정 바뀌는 거 아시죠? 앞뒤가 야구나 뭐 좀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랑 가끔 좀 다를 때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당이 바뀐 거지. 베트남이 정배입니다. 베트남 정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베트남이 정배입니다. 잘못 보신 게 아니라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네. 잘못 나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끔 반대로 나와 있어. 라스가 몇 경기가 가끔씩 그래요. 라스가 원래 라스에서 그 배당표 찍어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잘못 나와 있는 경우 한두 번도 아니야. 보통 한 회차에 많으면 뭐 한 번? 뭐 그렇게 잘못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아예 그냥 뭐 배당 이상하게 계속 나와 있던 적도 몇 번 있었고, 어제 좀 뭐야, 오늘 어젠가 오늘도 있었는데 잘못 나와 있다가 중간에 다시 제대로 바뀌고 그런 것들. 무슨 경기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거 종종 있어요. 인도가 정배는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랑 오만이랑 하는데 우리나라가 역배받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상황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하면은 우리가 5만 원정 갔는데 역배받은 느낌이에요. 그 정도 느낌? 말도 안 되잖아요. 애초에 인도가 정배를 받는 거는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사이즈, 말이 안 되는 사이즈. 불가능해요, 불가능. 베트남에 코로나로 다 빠져가지고 필드에 한 3명 뛴다 이러면 오케이. 근데 그냥 인도 정배는 말이 안 됩니다. 인도가 정배여도 뭐 한 2.4, 2.3 이 정도 주면 모를까. 그냥 아예 배당이 바뀌어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은 뭐 의미가 없어. 인도 감독 신태용 아닙니다. 신태용은 인도네시아인가? 그쪽이고, 인도에 있는 감독은 그 유럽 쪽 감독이에요. 유럽 쪽 감독. 음. 정현님 잘하시네. 바로 나오네. 근데 인도네시아 저도 확실하지 않은데 인도네시아 맞지 않나요? 인도네시아 같은데? 제 기억에 인도네시아 경기를 분석한 지 오래돼가지고 헷갈리네. 근데 인도네시아일 겁니다 아마. 축제를 바로 축제를 바로 나오는데 인도네시아 아닌가요? 하면서 뭐 인도 헷갈릴 수도 있죠. 조합이 고민 중인데 무조건 무조건 금액 올려서 갈 거거든요. 이거 지금도. 신태용 감독 거기서 엄청 잘해요.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국빈급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마 집차 다 해줬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막 국빈급 대우입니다 진짜로. 우리나라 감독들이 동남아에서 지금 거의 뭐 영웅이 된 감독들이 되게 많아요. 박항서 감독 진작에 다들 아실 테고 신태영 감독도 엄청 잘해요 거기서. 근데 왜 그런 감독들이 잘하는 감독들이 다 해외에 가 있냐 이거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왜 황선홍 감독이 왜 올대를 맡고 있냐 이거지. 자, 들어가기 전에 별점표 좀 작성하고. 치킨 시키고 가자고. 오늘 좀 여유 되면 그냥 가볍게 틀어놓고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같이 보실 분들은 같이 보시고. 자, 신중하게. 음,
조금 더. 아, 그래요? 그것까진 몰랐네. 대부분 자기 소속 팀 애들이라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는? 제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멤버십 올려드리고 시작할게요. A매치 그냥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너무 심해 사고가. 자, 축구 먼저 올려드렸고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15분 딱 넘었네. 일단 A매치 경기 뭐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두 개만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가면은 뭐 사우디, 미국, 브라질, 튀니지, 캐나다, 우루과이. 요거는 사실 그래도 미국 쪽으로 좀 찍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해요. 배당도 일단은 나쁘지 않고, 미국이 일단은 그 뭐야, 이란과 같은 조잖아요. 이란이랑 월드컵 같은 조여서 지난번에 일본보다는 사실 사우디가 이 월드컵 데뷔 전에 그 뭐라 그러지? 어울리는 그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할 때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공격진에서 약간 로테이션이나 비록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플리식이나 이런 애들 선발로 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우디가 지난 에콰도르전에 영 경기력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이거는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배당도 괜찮고 접근을 한다면은 뭐 미국 쪽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 보이는 경기고, 브라질 튀니지 분석 안 하겠습니다. 브라질 승마인까지 보고, 캐나다 우루과이는 우루과이가 역시나 공격진들의 컨디션, 한창 그 월드컵 예선할 때나 이럴 때는 다이누네즈 벤피카 소속이었고, 그러니까 제일 잘할 때였고, 그때 수아레즈가 어쨌든 몇 개월이라도 젊었을 때고, 몇 개월 내지 1년 젊었을 때고, 카바니도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카바니가 없고 수아레즈도 좀 힘에 붙인 상황에서 다이누네즈도 리버풀에서 자신감을 조금 잃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이란전에 뭐 우루과이가 솔직히, 저는 우루과이가 이겼어야 맞는 경기라고 솔직히 봤어요.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루과이가 그래도 이란 상대로 펼쳤던 경기는, 뭐 이란이 생각보다 잘 싸우고 이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는 인정하는데 우루과이가 더 잘했어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근데 찬스를 진짜 다 날려먹었어요. 결정력이 개판이더라. 그런 점 좀 감안했을 때 개인적으로 좀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싶고, 캐나다 프렌 쪽인데 일단 해외도 캐나다 쪽으로 좀 빠지긴 해요. 요런 좀 봐가지고 요렇게까지 봤습니다. 다만 솔직히 뭐 우루과이 이겨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당연한 소리지만, 근데 뭐 고배당 정도에는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뭐 미국이나 브라질은 그래도 조금 더 부주력이나 뭐 주력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한국 분석은 제가 그 오후 축구 분석 영상에 올려놨어요. 우리나라 일단 승 봅니다. 승 보고 꺼빈이 어서 오세요. 오자마자 벤투를 깐다고? 그게 크게 맞긴 하죠. 자, 뭐 몇 번째야? 네 번째인가? 우크라이나 대 스코틀랜드 리그 B고요. 1조. 우크라이나가 3승 1무 1패. 이거 1위 결정전이에요. 2위. 스코틀랜드가 4승 1패. 12점 1위. 이게 일단은 지난 불과 일주일 전에 맞대결에서 스코틀랜드가 우크라이나를 3대0으로 이겼어요. 거의 가지고 놀았거든요. 이란 세네갈은 모르겠어요. 어디로 도 이상하지 않다. 3대0으로 완전 가지고 놀았는데 지금 그래도 우크가 이거 중립경기여서 폴란드에서 열립니다. 중립경기에서 폴란드에서 열리는데 정배를 받았고 뭐 해외에도 전체적으로 우크가 좀 빠지는 느낌인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스코틀랜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좀 해외 쪽에서 약간 버그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벌레인가? 바이러스인가? 벌레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체아담스나 공격 쪽에 미드필더 쪽에 스튜어트 암스트롱 둘 다 이제 사우스 햄튼 소속이죠. 이런 선수들이 약간 그거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그래서 불투명 사이즈인 것 같고요. 불투명 사이즈인 것 같고 둘 다. 그리고 추가로 티언이 복귀했고 로버슨 기본적으로 빠져있고 맥케나도 소속팀 복귀, 맥토민이 출전 정지, 그리고 백업 공격, 백업 왼쪽 수비, 그리고 기존에 이제 또 부상이었던 수비 쪽에 뭐 헨리나 뭐 리안 쿠퍼 스타르 뭐 다 빠져있는 상황. 이거 다 주전이거든요 거의. 거의 다 주전인데 얘도 참 걔 누구야, 브렌트포드의 사이드백 양발잡이 옛날에 포스트 말디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볼로냐에서 넘어온 놈. 아무튼 고놈도 불투명 사이즈인 것 같아요. 같이 보려고요 레미님.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스코틀랜드가 스쿼드 자체가 좀 아작이 난 상황이에요. 공격 쪽에서도 빠지는 선수들이 있고 뭐 수비 쪽은 거의 초토화가 된 상황이고요. 미드필더들도 이런 맥토미니 같은 굵직굵직한 놈들 빠져있고 스튜어트 암스트롱도 어쨌든 지금 불투명 이렇게 떠있어서 전력 자체가 확실히 100%는 아니 당연히 100%는 아니겠죠.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지금 스코틀랜드인 상황이고 우크는 딱히 뭐 없어요. 그 원래 있었던 진첸코나 뭐 이런 애들 좀 빠져있는 상황에서 요거는 1위 결정전이라서 사실 스코틀랜드 무망해도 되고 우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건 솔직히 너무 좀 스코틀랜드한테는 가혹하다. 중앙수비 거의 다 빠져있고 뭐 한 명 한두 명 남아있고 나머지는 원래 백업 자원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 측면 수비 몇 명이야 이거. 3-4명 빠져있고 최전방 아담스 빠져있지, 미드필드 맥토미니 빠져있지. 이거 뭐야 이게. 이거는 스코틀랜드 프레는 절대 가면 안 되고요. 우크가 다만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아예 뭐 허당까지는 아니에요. 전력상으로 스코틀이 뭐 지난 경기 주전들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3대5로 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홈에서. 그 정도로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뭐 아예 배당도 2점대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있겠으나 그래도 찌른다면 이거 우크 쪽을 찍어야 되고 스코틀랜드 프렌을 찍을 바엔 제 생각엔 패스하거나 언어와 쪽을 건드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다 지금. 일정도 빡빡한데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우크라이나 승 배당 괜찮네. 그리고 같은 조 아일랜드 대 아르메니아, 이것도 리그 B고요 1조입니다 일단은 뭐 아일랜드 1승 1무 3패 4점 3위에 위치해있고 아르메니아가 1승 4패 3점에 4위. 이 경기도 단두대거든요. 아일랜드는 지지만 않으면 돼요. 아르메니아를 이란하고 세네갈 말씀하시는 건가? 튀니지는 이제 브라질하고 있는데 브라질 승 많이 보고 이란 세네갈은 버립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감대로 가시고 어쨌든 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솔직히 아일랜드 경기를 보셨던 분들 이거 1.3배당은 이 무슨 아니 아르메니아 개똥 맞는데 1.3배당 이거 선 제가 볼 때 제대로 넘었어. 이거는 정배 찍으면 안 되는 경기고요.
그냥 배당 좋으니까 뭐 무승부나 뭐 햄무나 차라리 요런 쪽으로 노리거나 아니면 아예 안 건드는 게 맞습니다. 1.3배에 대한 메리트 전혀 없고 지금 아일랜드가 보여주는 경기력에서 솔직히 1.3배면은 마인까지도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마인 가능성 좀 떨어지는 경기 같긴 해요. 이게 마인이 나오려면 아일랜드가 넣고 아르메니아가 닭공하다가 이제 역습 맞고 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확률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비비는 양상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거는 무승부 햄무를 찍거나 그냥 아예 버리거나 그런 쪽의 경기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나아 보인다. 배당이 너무 짜요. 이게 배당이 좀만 높았으면은 그래도 아일랜드가 뭐 이렇게 한다 하고 뭐 승을 볼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애초에 지지만 않으면 되는 사이즈잖아요. 근데 아일랜드 경기력이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스타일도 아니고 경기력이라 스타일이 찍어 누르는 스타일도 아니고 비비다가 한 골 넣고 뭐 이렇게 이기거나 비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반승 1.3에 대한 메리트는 제가 볼 때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이거 1.30이어가지고 올림 처리해도 1.30이야 이 개새끼들 이거. 어쨌든 넘어가고요. 다음이 몇 번째죠? 6번째 스웨덴 슬로베니아 요거 하겠습니다. 리그비 4조. 스웨덴 같은 경우가 1승 4패 3점에 지금 4위 꼴등으로 떨어져 있고 마인 간 사람 많다고요? 아니 뭐 마인 차라리 마인은 찍겠어요. 근데 일반승은 가지 말라 이거지. 마인은 뭐 배당 낮추고 금액 배당 높이고 금액 낮춰서 가면 되잖아. 우크라이나 무승부도 보냐고요? 뭐 무승부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스코틀랜드는 비기려고 할 테니까 스코틀랜드 작전은 무작전으로 나올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이기려고 할 거고 현 시점에 스코틀랜드가 저전력으로 우크라이나 뭐 중립 경기긴 합니다만 를 상대로 잡기에는 좀 빡세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무승부 작전으로 나올 거니까 뭐 무후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지. 이 경기 스웨덴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고요. 강등 그 뭐야 단두대 매치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가 지금 슬로베니아가 지난 경기 노르웨이 상대로 대이변을 좀 일으키면서 오히려 지금 3위 자리로 올라와 있고요. 스웨덴이 세르비아 상대로 역시나 무너진 수비 개박살나면서 4위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데 역시나 슬로베니아가 경기 운영면에 있어서는 유리할 거예요. 스웨덴이 공격적으로 나설 테고 슬로베니아가 지난 노르웨이전 마찬가지로 선수비 후역수비 형태로 나서면서 경기 운영을 할 텐데 어쨌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장점과 약점이 분명해요. 수비는 약점이 있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주전들이 많이 빠져있거든요. 지금 현재 스웨덴 수비 자체가 뭐 헬란더나 뭐 스타펠트 뭐 이런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표팀에 합류를 못한 상황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네이션스 리그 B조 이제 4조 B그룹의 4조에서 계속해서 고전하고 있고 수비적으로 대신에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이삭이 물론 이탈한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뭐 프로스베레나 기타 뭐 클루세스키도 있고 기타 공격 자원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결정력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공격력 자체는 그래도 만들거나 이런 능력은 있는 상황에서 슬로베니아 상대로 제가 볼 때 홈에서 이거는 한 골 이상은 충분히 기록할 만한 사이즈고요. 어쨌든 이게 슬로가 먹히는 순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슬로가 먼저 넣으면 경기가 좀 이상해질 수는 있겠는데 슬로가 먹히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에서 제 생각은 일단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게 조금 스웨덴 승 쪽으로의 접근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사실 않습니다. 어쨌든 리그 A에서도 잉글랜드가 떨어지는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B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슬로베니아가 보여주는 수비 후의 역습 뭐 셰스코의 마무리도 공격적인 부분도 최근에 노르웨이전 보니까 나쁘진 않더라고. 솔직히 그 경기도 노르웨이가 더 잘했는데 슬로베니아가 뭐 승점을 딸 만한 경기를 하긴 했어요. 그 정도의 경기력 그리고 특히나 스웨덴이 수비가 무너졌다는 점 그리고 스웨덴이 뭐 아일랜드는 비기기만 했어도 됐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의외로 슬로 역습에 상당히 좀 고전할 수도 있다. 스웨덴의 지금의 수비의 상태라면은. 그래서 뭐 스웨덴 승 쪽을 보시는 분들은 뭐 오바 쪽의 접근이 제가 볼 때는 실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좀 나아 보이고 혹은 이제 과감하게 슬로베니아 승 쪽이나 뭐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뭐 당연히 주력은 못 찍죠. 고배당이나 뭐 이렇게 슬쩍 찔러보는 느낌으로다가 그게 나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경기
노르웨이 대 세르비아. 이게 해배가 엄청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질 경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노르웨이가 3승 1무 1패 10점 2위. 이거 뭐 승점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끝납니다. 세르비아는 이겨야 되고 노르웨이는 지지 않으면 되는, 맞지? 직전 맞대결에 노르웨이가 이겼었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지지 않으면 되는데, 일단은 양팀 다 뭐 기본적으로 누순이 있어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번 소집에 합류하지 못한 선수들, 뭐 하우게나 뭐 미드필더 쪽에 하우게나 놀먼이나 공격적으로 킹이나 수비적인 스트랑버그, 기본적으로 뭐 주전 내지 주전 로테이션급 선수들이 빠져있는 뭐 몇몇 자원들 빠져있는 노르웨이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 직전 경기 또 문제가 있었죠. 일단 밀코사가 출전 정지로 못 나옵니다. 세르비아 스웨덴 오바 역배 맞습니다. 밀코사가 기본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얘는 제일 중요해요. 세르비아에서 미트로비치도 물론 뭐 잘하고 있는데, 밀코사 이제 라치오에서 또 핵심이잖아요. 얘는 뭐 빅클럽이 기본적으로 엄청 노리는 자원이고, 얘보다 잘하는 미드필더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좋은 자원인데 지금 출전 정지 경고도적으로 빠져있다라는 점. 또 세르비아가 수비 쪽에 피오렌티나의 이제 핵심인 밀렌코비치도 빠져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밀코사 대체는 뭐 일리치나 두리치치 같은 이제 세리에서 같은 세리에서 뛰는 자원들이 해줄 수 있겠고, 밀렌코비치는 누가 대신 뛸라나 모르겠어요. 전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가지고. 여튼 세르비아도 수비의 핵심, 미드필더 핵심에 빠지는 부분이 있다. 물론 미드필더는 대체자가 있긴 합니다만 밀코사만큼은 못 해줄 거예요. 얘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일단 세르비아 쪽으로 엄청 많이 빠졌어요. 빠지는 게 당연해. 직전 경기 결과나 내용적인 부분, 그리고 세르비아가 빠지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 자원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노르웨이는 진짜 둘밖에 없거든요. 홀란드 외대고로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놀만같이 좀 비벼줄 만한 미드필더나 아니면 수비 쪽 스트랑버거나 또 볼을 가지면서 조금 휘저어줄 하우게 같은 자원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르비아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밀코사 빠졌는데 배당이 이렇게 빠진다고? 일단 뭐 국내 배당은 국내 배당은 문제 없어요. 근데 해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국내 배당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1.58 정도면은. 그래가지고 무튼 세르비아 프랭 쪽은 일단 봅니다. 다만 핵심들이 조금 빠진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한 점 차로 이기는 거 아닌가 불안하긴 한데, 노르웨이도 어쨌든 무만 켜도 1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조금은 높다고 보고요. 무승부의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조금은 높다고 보고, 뭐 무승부를 기점으로 이제 프렌 쪽으로 보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바 봅니다. 이 경기 오바 사이드로. 뭐 세르비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든 간에 노르웨이는 기본적으로 홀란드가 어쨌든 있고요. 뭐 외대고라트 찔러줄 애들도 있는 마당에, 세르비아도 요즘 뭐 공격수에 물 올랐잖아요. 미트로비치. 뭐 미트로비치 말고도 많아요. 뭐 타디치도 있고 넣어줄 애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래도 오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근데 1대1도 좀 보여가지고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 1대1의 가능성 좀, 애초에 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서 1대1 무, 저는 그 정도 보고요. 세르비아 밀코사만 나오면 저거 프렌 그냥 개꿀인데 절대 안 질 텐데, 밀코사가 빠진 게 너무 아쉽네. 8번째인가 스위스 대 체코랑 이제 같은 조 묶어서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대 스페인. 스위스가 2승 3패 6.32, 체코가 1승 1무 3패 4.42. 포르투갈이랑 뭐 노르웨이 말씀하시는 건가? 고만고만한 배당들이 많아요. 우크라이나까지 해가지고 2점 딱 초반대 걸치는 배당이잖아요. 10.1위 스페인 2승 2무 1패 8.2위 이렇게 돼가지고, 요것도 강등 매치고 요거 1위 매치. 포르투갈에 지지 않으면 1위고요. 요거는 스위스가 지지 않으면 1위에요. 그러니까 홈팀들이 기본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있고, 일단은 스위스 대 체코. 스위스 같은 경우가 지난 경기 스페인을 상대로
거의 뭐 스페인 맞춤 전략을 제대로 보여주면 스페인이 사실 지난 경기 아예 힘을 못 썼어요. 그거는 뭐 밀다가 역습당해서 먹혀서 진 게 아니라 그냥 내용적으로 스페인이 스위스한테 졌어요. 뭐 그런 사이즈의 스위스가 굉장한 경기를 또 보여줬었고, 체코 같은 경우 뭐 PK 실축도 있었고, 우리나라 이길 것 같습니다. 리서님. 뭐 공격 쪽에서 찬스는 좀 있었으나 좀 뭐 사실 PK를 놓친 게 컸죠. 어쨌든 그러면서 포르투갈한테 그냥 대판 깨진 체코가 초반에 좀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여지없이 이제 바닥으로 내리꼽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일단 스위스 쪽에 아칸지 출전 점수로 빠지고, 이러면 뭐 파비안 시어가 나올라나? 수비 쪽에 어쨌든 대체자는 있어요. 스위스는 수비 쪽에 풀이 넓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스위스가 스페인 상대로는 상당히 이렇게 잘 하긴 했는데, 사실 체코 상대로 배당이 제 생각에 1.5는 이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스위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지배적인 경기 운영이나 이렇게 가둬놓고 패는 그런 운영은 잘 못해요. 제가 스페인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강팀과의 경기에서 비비는 내용은 상당히 잘하는데, 좀 상대적인 우위가 있는 이런 매치업에서 막 확실히 압살하는 내용은 솔직히 잘 못 보여주거든요. 더군다나 지지 않으면 되는 사이즈고, 더군다나 월드컵까지 나가는 상황에서 선수들 관리도 해줘야 되고, 요런 거 봤을 때 제 생각에 이것도 정배의 메리트는 딱히 없어요. 1.5 몇인데 한 1.7에서 8 정도 줬으면 뭐 가볼 만한 것 같은데, 1.5대는 이것도 무승부 한번 봅니다. 아일랜드와 비슷한 맥락으로 스위스가 지금 체코가 사실 뭐 포르투갈 상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근데 기타 다른 팀 상대로는 별로 밀리는 내용의 경기를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스페인 상대로도 뭐 승점도 땄었고, 시크도 복귀했고, 이런 좀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코가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서 물론 뒷심이 좀 딸려가지고 지금 꼴찌까지 쳐줬지만, 이렇게 막 배당 2 정도로 받을 정도로 못하지 않았어요. 체코 이번에 이변도 되게 많이 내고 죽음의 조도 상당히 잘 버텼거든요. 그런 점까지 감안했을 때, 더군다나 여기는 월드컵도 없잖아. 이게 끝이에요. 얘는 그래도 뒤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로테이션 돌려야 되고, 이런 점까지 감안했을 때는 또 한 끗 차로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지더라도 한 점 차거나 아니면 무승부가 나오거나, 무만 나와도 스위스는 사니까, 이런 느낌. 날두는 그 머리에 그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뭐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아요. 뭐 포르투갈 대 스페인. 잠시만요. 스위스 제가 언더까지 봤죠. 스위스 무승부에 뭐 언더 1대0 1대1 2대1 요정도 사이즈 봅니다. 스위스 이것도 무승부에 뭐 언더 봅니다. 근데 요거는 어쨌든 언어바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바를 볼 수도 있고, 오바를 이미 가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포르투갈 대 스페인이고, 포르투갈의 지난 경기 또 체코와의 보여줬던 그런 화력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바를 찍을 수도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어쨌든 내용적인 부분 자체가 포르투갈이 무만 캐도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달려들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포르투갈이면 솔직히 모르긴 하겠는데, 기존의 뭐 정석적인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스페인이 그래도 볼 점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포르투갈에 막 엄청 달려들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이런 내용은 솔직히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떨어져 보입니다. 왜냐면은 일정도 상당히 빡빡하고, 포르투갈도 당연히 이제 월드컵 나가는 팀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초반이나 이제 경기 초반, 초중반, 전반 자체는 포르투갈이 살짝 움츠려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골 승부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높아 보인다. 스페인이 더군다나 뭐 스위스한테는 원래 가끔씩 이렇게 카운터를 맞는데, 강팀 상대로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페인이 오히려 스위스처럼 저렇게 진득하게 지키는 팀 상대로 이제 스페인이 가끔 고전하긴 해도, 강팀 상대로 이제 맞불을 놓거나 이런 식의 경기 내용이 나오면은 솔직히 뭐 지난 경기 뭐 홈에서 졌다고 막 마탱이 갔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상당히 박빙의 경기가 일단 예상이 되고, 역시나 그래도 포르투갈이 직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긍정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질 것 같지는 않다. 지금의 스페인 상대로. 원정에서도 포르투갈이 그때 무정독했었고, 그때 아마 원정에서도 이때도 아마 포르투갈이 엄청 잘한다고 원정 때 스페인 반대로 이거 물론 이때 원정이긴 했어요. 이때도 똑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포르투갈 프렌이 아마 많이 몰렸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 거의 질 뻔했어요. 스페인이 골대 앞에서 몇 개를 날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강팀, 스페인이 강팀이랑 붙으면은 뭐 스위스전처럼 아예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비슷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제 생각에는 저득점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한다. 근데 사실 언더는 이거 좀 찍긴 좀 빡세긴 해요. 매치업 이렇게 딱 봤을 때 오버가 나오는데 이상하진 않잖아요. 양팀의 득점력이나 여러가지 고려했을 때 스페인이 먼저 넣으면은 포르투갈이 또 달려들 거라, 제 머릿속에는 이제 이렇게 봤듯이 스페인이 먼저 넣는 그림은 딱히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보세요.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충분히. 그리고 10번째인가?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요게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조죠. 리그 B. 이게 몇 조였더라? 이게 그 러시아에 있는 조거든요. 리그 C였나 이게? B였나? 러시아가 C일 리가 없지. B지. B 2조. 일단은 의미 없는 매치예요. 왜냐면은 러시아가 이미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사실 요 조는 진작에 뭐가 없는 조였어요. 단순히 이제 아이슬란드나 알바니아는 아직까지 첫 승이 없어. 네이션스 리그에서 승리가 없어요. 알바니아 1무 2패, 아이슬란드 이제 3무, 3번 다 비겼고, 이제 마지막 매치예요. 요거 이스라엘이 이미 1위로 리그 A로의 승격을 확정 지었고, 이 두 팀 중에 이제 어디가 그래도 1승을 마지막으로 또 1승을 챙겨 가느냐, 뭐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이슬란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핸디캡 쪽으로도 봐도 어차피 프렌 쪽으로의 접근이 좀 가능한 상황이고, 오늘 그래도 역배가 보이는 경기가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홈팀에 기본적으로 상황적인 유리함과 전력적인 유리함이 동시에 가져가는 팀들이 많다 보니까, 뭐 스위스나 뭐 아일랜드나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배가 좀 나올 만한, 물론 A매치는 모르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있는 경기, 제가 볼 때는 딱 전력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요거는 역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아이슬란드 프렌 역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구나. 브라질 5반은 보시나요? 브라질 5반 잘 모르겠는데 5바 찍을 바에 1마인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브라질도 근데 로테이션 좀 돌아갈 거라. 몇 시 경기지? 브라질이? 아, 새벽 경기구나. 이거 볼 수가 없네. 아이슬란드 예전만 못한 건 맞는데 요즘 좀 살아났어요. 중간에 이제 한 마틴이 아예 갔었거든. 아이슬란드가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월드컵 한번 나갔을 때, 그때 이후로 이제 아예 마틴이가 갔다가 요즘은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추세긴 합니다. 요즘은 그 전보다는. 이란 경기 어느 만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 경기 진짜 감도 안 와요. 이란 대 세네갈은 저런 거 귀신같이 오바 나오거든요. 그래서 뺐어요. 어딨어? 이란. 왜 내 눈에 안 보이냐?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이거 가지 말라는. 이거 꼭대기 있나? 여기 있다. 이거 제 생각에는 솔직히 언더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지 말라 할 것 같아. 귀신같이 오바 나와. 이런 거 2대1로 어디가 한쪽이 이겨가지고 무도 안 나올 것 같아. 솔직히 저는 무도 안 나올 것 같아. 한쪽이 이겨서 2대1로 이겨서 오바 날 것 같은. 단순히 초기인데 저런 경기도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예 빼뿌렸어. 어쨌든 요거랑 이제 마지막 경기 요거 같이 하겠습니다. 같은 조기 때문에. 키프로스 리그 C 2조 그리스 확정이죠. 4승 1패 12.1위. 북아일랜드랑 지금 키프로스랑 코소보까지 포함해서 강등 경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디도 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스만 지금 확정이고 6점 2위. 지금 승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뭐 키프로스도 1승 2무 2패 5점 4위 5점 5점 6점.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는 개인적으로 뭐 그리스의 반대를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지금 급한 건 북아일랜드고 그리스가 직전 경기도 장난질을 했고 터키도 연짝 장난질을 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거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홈이에요. 홈. 일단 그런 점이 조금, 더군다나 마지막 매치고 그런 점이 조금 걸려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북아일랜드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이거든요. 오히려 그리스랑 붙지만 그리스는 동기부여가 아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요 두 팀 간에 맞대결에 있는 상황에서 코소보가 확실한 전력적인 우위가 일단 있어요. 그리고 코소보 같은 경우도 강등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장난질할 타이밍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키프로스가 아마 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높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버티면 돼요. 버티면 일단 버티면서 상황을 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높아요. 전반이나 뭐 이렇게 엄청나게 버티면서 이 경기의 득점에 대한 소식, 혹시 키프로스가 먼저 넣었는지 아니면 코소보가 먼저 넣었는지 혹은 0대0으로 계속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스도 동기부여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특히나 그리스 같은 경우도 사실 다득점을 많이 내는 팀이 기본적으로 아니잖아요. 수비를 단단하게 하면서 역습 한 방, 아니면은 좀 미적지근한 경기 운영하다가 한 방의 팀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 생각에는 언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일단 보이고요. 코소보 키프로스는 사실 전력 차이가 좀 나요. 키프가 홈에서는 그래도 좀 비비는 내용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원정에서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두 팀의 직접 맞대결에서도 코소보가 뭐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주면서 잡아냈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 요거는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이션스가 좀 낮은 정배가 의외로 잘 안 들어와요. 사이즈가 괜찮아도 진짜 귀신같이 부러진다니까. 경기 끝나고 이게 어떻게 부러졌지 하고 경기 지표를 보면은 그냥 압도적인 경기였는데 퇴장 나와서 부러지거나 아니면 골 못 넣다가 이제 한 방에 먹어서 부러지거나 뭐 그런 경기가 너무 많아. 보통 한 이틀에 한 번 골 나오면 인정하기는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귀신같이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무슨 거 나올까봐 그게 뭐 좀 불안하긴 한데, 솔직히 전력적으로는 코소바 그냥 잡는 게 맞아요. 잡는 게 그냥 맞고, 그 전에 슬로바키아 경기 못 뜨는 거 보고서 그 경기 이후로 제가 아무것도 안 믿기로 했는데 이 경기도 이런 쪽으로 결과가 나오려면 이상한 이슈가 있어야 돼요. 퇴장이 나온다든가 PK 실축을 한 2개 한다든가 아니면은 진짜 뭐 골 기대값이 한 2점대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한 골 넣거나 한 골도 못 넣는다든가 다 날려 먹는다든가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소보 이거는 제 생각에 둘 다 갈만해요. 굳이 안 가는 게 맞는 듯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둘 다 갈만한 것 같은데, 이 경기도 딱 이거를 뭐 북아일랜드 쪽으로 간다 뭐 그리스 쪽으로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안 가는 게 낫다, 차라리 동전 던지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언더는 제 생각엔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물론 그리스가 먼저 먹혔는데 키프로스가 넣으면은 오버 나올 수도 있긴 하겠네, 생각해보니까. 북아일은 달려야 되니까. 이것도 코소보 쪽으로 볼만하고, 이렇게 장난질할 타이밍도 아니고 원정 키프 바보니까 전력도 확실히 코소보가 세요. 어쨌든 이 정도고 아침 경기들이 엄청 많은데 요거는 제가 아침에 올릴게요. 아침 일찍 7시나 좀 여유롭게 8시 배팅이잖아요. 8시부터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일단 대충 사이즈 보면은 몰타 이스라엘, 일단 이거는 몰타 쪽으로 좀 찍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경기인데, 아니 그래도 몰타 정도면 이스라엘에 잡지 않을까 여러분들? 좀 그런 느낌이에요. 몰타 대 이스라엘은 이게 A매치라서 뭐 확신까지는 없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러시아 때문에 한 경기가 붕 떠가지고 몰타랑 한번 매치업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몰타 리그 D팀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잡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은데 A매치라는 점이 걸리고, 그래서 솔직히 가고 싶지는 않아요. 가고 싶지 않고
파라과이 모로코도 제가 볼 때 어렵다 이런 경기 A매치인데, 그래도 사실 찍는다면은 월드컵 나가는 모로코, 저 월드컵 못 나가지 뭐. 월드컵 나가죠. 월드컵 나가는 모로코 쪽이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배당이 왜 이렇게 높지? 2.25나 되네. 파라과이가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2.2나 되는 게 좀 그렇고, 자메이카 아르헨티나 저거는 일단 뭐 이마에는 안 볼 수 없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남미가 엄청 세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다 그냥 이마엔 뭐 이렇게 쭉 다 했었잖아요. 이것도 이마엔 찍거나 아니면 이마엔이랑 이햄무랑 나눠가지고, 이게 이햄무가 배당이 괜찮아요. 거의 4배 가까이 돼가지고 금액 조절 좀 잘 하면은, 예를 들면은 내 촉은 햄무에 하면은 마인으로 본전 정도 튕길 정도로 돈 던지고 나머지 그냥 햄무로 다 때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한두 개 엮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전략적인, 혹시나 이제, 아니면 마인이 좋아 보이고 나는 햄무 보험 치겠다면 보험 이제 본전 정도 쳐놓고서 이제 이마인으로 주력해서 돈 몰빵 때리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하면은 솔직히 1점 차, 2점 차 이상으로 이길 것 같아요. 이거 2점 차로 이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뻥튀기 내지 몰빵 배팅 하는 것도 생각 나빠 보이진 않고, 페루 엘살바도르 저거 1.3위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분석은 좀 덜 돼 있긴 한데 안 가느니만 못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침 경기들은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올려드릴게요. A매치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로. 중간까지 도통 감을 못 잡겠어요. 오늘 최대한 열심히 했는데 A매치는 제가 경기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경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국가대항전이라 그런가 선방도 엄청 나오고, 어제 헝가리 이탈리아도 경기 슬쩍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와 이게 이탈리아가 마인까지 할 경기인가 싶더라고 경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찬스 잘